오늘은 내생성의 문제 중에 하나인 연립방정식 체계 내에서의 내생성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방정식 문제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문제는 수요함수 추정할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수요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왼쪽 변수에는 수요량이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 변수에는 독립변수로서 가격과 수요를 결정짓는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엡실론이라고 하는 수요축 충격, 즉 오차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Q를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P는 아이스크림 가격이고 X는 아이스크림의 특성 혹은 아이스크림을 사고자 하는 소비자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엡실론은 아이스크림 수요에 영향을 주지만은 연구자인 우리에게 관측되지 않는 어떤 보이지 않는 미관측 예질성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여기 베타 1의 값이죠. 이 베타 1이라고 하는 것은 P가 한 단위 늘었을 때 수요량이 얼마큼 반응하는지 정도를 재고 있는 그런 중요한 파라미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OLS를 통해서 이 베타 1을 제대로 추정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되어야 됩니다. 이른바 외생성의 조건인데 P와 오차항 엡실론 사이에서 체계적인 상관관계, 즉 상관관계가 존재하면 안 된다. 즉 P와 엡실론의 곱할 기대값이 0이어야 된다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수요함수라고 하는 것이 연립방정식 체계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은 좀처럼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다음의 그림을 봐주세요. 이 그림은 가로축은 양, 세로축은 가격을 나타내고요.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는 곡선은 수요 곡선, 우상향하고 있는 곡선은 공급 곡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측하는 가격과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균형 조건에서의 P스타와 Q스타의 조합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엡실론 샥을 받았다. 즉 예를 들어서 온도가 갑자기 더워져서 아이스크림 수요가 늘어났다고 했을 때 수요량이 늘게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 것처럼 수요의 증가로 나타나게 돼서 수요 곡선이 검정색 QD에서 파란 점선 QD 프라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새로운 균형 조건에 의해서 가격이 P스타에서 P스타 프라임으로 가격이 오르게 되어 있죠. 무슨 말씀이냐면 엡실론 샥이 있었을 때 파지티브 샥이 생기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즉 엡실론과 P 사이에 체계적인 상관관계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즉 내생성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스테이트를 한번 열어봅시다.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불러드리겠습니다. supply demand 데이터인데요. 이렇게 한번 불러드릴까요? 이 데이터는 아까 보여드린 거래량과 가격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다음과 같이 스캐터그램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wo-way고요. 스캐터에 price quantity 이게 들어가고 우리가 LBC라고 하는 펑션을 이용해서 추세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살펴보시면은 가격과 양의
산포들이 지켜지고 이 선을 이은 회기선, 요 수세선들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우상향하고 있는 직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곡선이 되겠죠. 왜 우리가 원하는 곡선이 나온 것이 아니고 이러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직선이 나오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앞에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우리가 관측한 점들이 이 수요곡선 선상의 점들이 아니고 바로 이 균형점들을 관측하게 되는 것이고 이 균형점들이 수요와 공곡선이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여러 군데 찍히고 그것이 우연하게 우상향하도록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본 관측치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점들을 이어서 회귀 분석을 했을 때 그 개수라고 하는 것은 수요곡선도 아니고 공급곡선도 아니고 아무 뜻이 없는 균형점을 이은 직선이 되는 것이죠. 다음과 같은 리그레션을 해보겠습니다. 리그레션이고요. 종속변수로서 퀀터티를 놔두고요. 독립변수로서 중요한 프라이스와 인컴, 그 다음에 경쟁 제어의 가격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은 프라이스의 개수, 즉 가격이 한 단위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큼 변할 것인지를 나타내준 이 개수는 우리 기대와 다르게 양수가 되고요. 그리고 실망스럽게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수요 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답은 이 그림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수요 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 선상의 점들이 이렇게 관측이 돼야 이 선상의 점들을 이어붙이면서 수요 함수를 추정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요 함수는 고정을 시켜놓고요. 공급 함수만 이렇게 움직여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점들이 이렇게 찍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수요 함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은 공급 함수를 움직일 수 있는 변수, 그런 변수가 필요하고 그런 변수를 도구 변수로 썼을 때 바로 정확한 수요 함수를 식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변수가 이런 수요 함수 추정에서의 좋은 도구 변수가 될까요? 여기에서는 공급 함수를 움직이는 원자재의 가격, 예컨대 원자재를 바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고 치면은 이건 수요 함수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원자재의 가격은 한계 비용을 변화시키면서 공급 함수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바로 좋은 도구 변수가 될 것입니다. 다시 스테이터에서요. 명령어 IB regress를 치시고요. 그리고 추정 방법으로서는 우리가 toSLS를 치시고 아까 이용했던 모형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치고요. 대신 price 변수가 내생 변수이기 때문에 도구 변수로서 우리가 원자재의 가격을 써주고요. 그리고 income과 pcompute를 집어넣으면은 바로 도구 변수 추정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도구 변수 추정 결과를 보면은 가격의 개수는 마이너스 1.01, 가격이 한 단위 늘어날 때 수요량이 마이너스 1.01, 즉 1.01 정도 줄어들게 되고 이 정도는 통계적으로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소득의 개수는 소득이 한 단위 늘어날 때 수요량이 0.5 정도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쟁 제어의 가격이 올라갈 때 해당 제어의 수요는 0.331 정도 늘어나는 그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립방정식 체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의 문제와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도구 변수 추정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